회사의 재직 만족도는 어때요? 매우 좋죠. 어떻게 보면 외국 대기업도 다녀보고 국내 대기업도 다녀보고 이번에 이제 플랫폼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. 너무 다른 또 네, 산업군의 다 다른 회사를 다녀봤는데 임무나 뭐 이러면서 사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자, 상하 수평 관계를 만들자라고 지향을 하는데 대부분 그거 잘 안 지키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다닌 회사는 이거를 굉장히 좀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. 오. 그래서 회사에서 저한테 반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와. 누구누구님, 심지어 저희 의장님이나 대표 이사님한테도 누구누구님으로만 부릅니다. 안에서 뭐 부장님, 팀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딱딱하지 않게 수평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인 건 확실하고요. 내부적으로 이제 사원들을 많이 잘 챙긴다. 실제로 내부 사원들을 챙기는 그런 특수한 팀들이 있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회사 만족도는 좀 많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조직에 계셨잖아요. 외국계 기업과 국내 대기업과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이런 플랫폼 회사의 각각의 차이점과 본인이 크게 느꼈던 부분들.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제가 가장 크게 많이 느꼈던 거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기업처럼 OJT라는 개념이 잡혀있지가 네, 않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바로 투입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.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2, 3 업무가 좀 많이 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. 그만큼 이제 업무 바운더리가 넓어져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은 초반에는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. 맞아요. 이런 업무를 진행하면서 좀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고요. 근데 다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잘못 들어왔나?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. 왜냐면 이제 흔히들 생각하면 그냥 들어오면은 OJT를 하고 좀 업무를 교육해주고 적응하는데 알려주고, 네. 좀 시간이 좀 이제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정글 같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만큼 이제 커리어 성장이 빠르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바로 내일부터 업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너가 만약에 인사팀의 지금 대리급의 담당자고 신입을 뽑는 상황이면 인사 업무를 조금이라도 다뤄보고 뭐 4대 보험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 들어봤던 친구가 있고 아니면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삐약삐약 경험해볼래요 하는 친구가 있으면 누굴 데리고 오겠냐. 당장 처리해야 될 서류가 이만큼인데 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기업들에 들어가셨는데 문턱이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는 준비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가지고 있던 스펙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. 지방대 체육 전공에 학점 3.7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그걸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없다라고 현실 파악을 좀 많이 빨리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영업 직무를 선택을 할 건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이키 알바도 해보고 어디 가서 이제 폭발 행사로 분유도 팔아보고 이런 이제 알바 경험들을 하면서 경험을 좀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도 이력서에 좀 많이 녹여내렸고 관련된 뭐 엑셀이라든지 마케팅 조사 분석사 같은 자격증도 취득을 하면서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놨습니다. 스펙에 집중하기보다는 경험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. 맞아요. 입사를 하고 커리어를 쌓고 일전에 이제 커리어 브릿지에서도 코치 활동을 할 때 정말 좀 많이 답답했던 부분은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스펙이 되게 낮다라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취업을 잘 없죠. 못하겠다. 자신감이 낮은 회원분들이나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어요.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는 것보다 좌절감보다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은지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외국계를 준비할 때 제일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럼 뭘까요? 저도 처음에 준비했을 때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바로 오픈이 되는 것보다 계약직이 오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주변에 보면 계약직이라고 그냥 포기하고 지원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외국계 계약직 같은 경우에 그 계약직이라도 가셔서 업무적으로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. 흔히들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계약직이라고 해서 많이 업무를 안 시키지 않을까, 잔심부름만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흔히 이제 외국계 정규직만 좀 골라가지고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취업하시는데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될 거예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직이더라도 JD가 정말 좋거나 자기 업무 커리어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지원하시고요. 지원하셔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계약직을 하신 다음에 커리어 점프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맞아요. 바로 정규직으로 입사해가지고 계속 그 회사를 다니시는 것보다 2년 동안 계약직 하시고 커리어 점프를 하실 때 연봉을 올려서 이직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차피 정규직으로 가도 1년 만에 나와요. 집중하지 마요. 네.
오늘 데이브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듣고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. 오늘 어떠셨어요?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, 알아서 잘 편집을 부탁드리고요. 영업 직무 굉장히 매력적인 직무입니다. 아무래도 사람들이 요즘에는 기피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영업 직무라고 해서 가까 을 관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영업 직무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회사 생활의 업무를 배우는 것보다는 인생을 좀 배운 것 같아요. 영업 직무가 정말 매력적인, 좀 지원도 많이 하시고 많이 많이 경험해봤으면 네.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다음에 또 영업 교육과 전사 교육 관련해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한 얘기예요. 싫어요.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